안녕하세요. 라움세무에게 김현주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공유 숙박업에 대한 뉴스를 보고 여기에 대한 세금 신고 얘기를 좀 해봐야겠다라고 해서 주제를 잡았는데요. 에어비앤비로 대표되는 공유 숙박업의 세금 A to Z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공유 숙박업 시장이 폭발적인 성장을 하고 있다고 해요. 오늘 기사인데요. 2020년에 127명이 21억 원의 공유 숙박업 매출을 신고했었는데 2022년에 741명이 223억 원대의 공유 숙박업 매출을 신고했다고 하더라고요. 3년간 10배 이상 공유 숙박업 매출이 증가한 건데 이 매출 223억 중에 2030 세대의 매출이 97억 3,400만 원이라고 해요. 245명이 97억 3,400만 원의 매출을 올렸다는 거죠. 근데 좀 더 충격적인 사실이 공유 숙박업 거래 대금이 국내에서 2022년 기준으로 1조 1289억 원이라고 하는데요. 아까 제가 신고된 매출이 223억 원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에어비앤비를 운영하는 사람 중에 98%가 세금 신고를 안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이렇게 돼서 최근에 세무조사로 문제가 된 경우가 꽤 있거든요. 오늘은 공유 숙박업 세금이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떤 식으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는지, 사업자 등록을 안 해도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는지 살펴보고, 그 다음 강의에서 공유 숙박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안 했을 때 세무서한테 발각되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려고 해요. 저희 라움세무에게도 공유 숙박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세금 신고를 해봤고 굉장히 많은 해명 자료도 제출해봤기 때문에 해드릴 수 있는 말이 좀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아주 짧게 에어비앤비를 운영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대표님들의 입장에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시작해 볼게요. 공유 숙박업의 종류는 법적으로 허가된 거는 3개 정도가 있는데요. 외국인 관광도시 민박업, 농어촌 민박업, 한옥체험업, 이렇게 3가지 업종으로 나눠져요. 근데 이렇게 허가를 받든 받지 않든 세금 신고는 무조건 해야 해요. 공유 숙박업 업종 코드는 551007이라는 숙박 및 음식점업 코드를 써요. 그리고 세세 분류를 보면 숙박 공유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반인이 빈방이나 빈집 같은 여유 공간을 여행객들에게 유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온라인 중개 플랫폼에 등록해서 숙박 공간을 사용하고자 하는 임차인에게 공간을 공유하고 사용하게 함으로써 대가를 수령하는 것, 이거를 숙박 공유업이라고 해요. 에어비앤비를 해보신 분들은 이게 어떤 개념이신지 딱 머리에 들어오실 거예요. 원래 개념은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에 내가 쓰고 있는 공간의 일부를 공유해서 사용하게 해준다는 그런 취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업종 코드를 선택하실 때는 551007 숙박 공유업 코드를 선택해서 사업자 등록을 하시면 돼요. 사업자 등록을 하고 나면 열심히 사업을 하시다가 2가지 세금 신고를 꼭 해주셔야 되는데요. 하나는 부가가치세, 하나는 종합소득세예요. 부가가치세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할 때 일반 과세자로 등록할지 간이과세자로 등록할지 결정해서 등록하게 되는데요. 매출이 1억 4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을 신청할 수는 있어요. 업종이나 지역에 따라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경우가 있는데, 공유 숙박업 같은 경우에는 간이과세 배제 업종은 아니니까 지역에 따라 배제되지 않으면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고요. 기존에 일반 과세자 사업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아니어야 간이과세자로 등록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일반 과세자는 부가가치세 세율이 10%인데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세율이 2.5%가 적용될 거예요. 숙박업의 부가가치율이 25%이기 때문에 25%에 10%를 곱한 2.5%를 공유 숙박업의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적용을 하게 돼요. 그러면은 매출이 한 3천만 원 정도 발생했다고 보고 매출세액을 계산했을 때 일반 과세자는 3천만 원의 10%인 300만 원을 세금으로 내게 될 텐데, 간이과세자는 3천만 원의 2.5%인 75만 원만 세금으로 내면 되겠죠. 그래서 세금이 현저하게 적을 거예요. 공유 숙박업을 할 때 주의해야 될 게
공유 숙박업은 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이에요. 이렇게 플랫폼을 통해서 결제를 했으면 상관없지만 현금을 받거나 계좌이체를 받았고 그 금액이 10만 원을 넘는다고 하면은 소비자가 원하지 않더라도 소비자의 인적사항을 모르더라도 현금 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해요. 만약에 고객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는 국세청 지정 코드인 010-000-1234로 발급을 하시면 되니까 이 부분을 잊지 말고 기억해 주세요. 공유 숙박업 같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내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종합소득세 신고는 다른 소득이랑 합산해서 5월에 연간 1회 진행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때 그냥 사업소득으로 신고를 하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사업자 등록을 안 하고 그냥 기타 소득으로 신고해 버릴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에어비앤비 사이트를 통해 발생한 매출이 연간 500만 원 이하라고 하면은 사업소득이 아니라 기타 소득으로 필요경비 60%를 반영해서 신고를 할 수 있거든요. 소득세법에 통신판매 중개를 하는 자를 통해서 물품 또는 장소를 대여하고 연간 수익 금액이 500만 원 이하의 사용료로서 받는 금품은 기타 소득으로 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내가 에어비앤비를 했는데 1년에 번 매출이 500만 원이 안 된다 라고 하면은 사업자 등록 없이 그냥 기타 소득으로 세금 신고를 하고 끝낼 수 있어요. 필요경비 60%가 인정된다는 말이 뭐냐면 매출이 500만 원이 있을 때 500만 원의 60%인 300만 원을 내가 안 써도 쓴 걸로 봐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세금 신고할 때 들어가는 건 500만 원에서 300만 원을 뺀 200만 원이 기타 소득 금액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훨씬 유리한 측면이 있죠. 그러면은 세금 신고할 때 우리가 수익과 비용에 어떤 것들을 반영할 수 있는지도 같이 한번 볼게요.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에는 에어비앤비 사이트에 들어가서 호스팅 수익 보고서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호스트 모드에서 메뉴, 호스팅 수입, 호스팅 수익 보고서, PDF 보고서 받기를 누르시면은 보고서에 호스팅 총 수입이 나올 거예요. 비용을 빼지 않은 호스팅 총 수입을 우리가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부터 매출로 잡아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비용으로 들어가는 거는 에어비앤비 수수료가 대표적이겠죠? 숙소 호스트 서비스 수수료는 3%이기 때문에 호스팅 수익 보고서에 있는 수수료를 비용으로 잡아줄 수 있고요. 만약에 본인이 소유한 곳이 아니라 임차한 곳이라고 하면 임차료도 비용으로 잡아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처음에 에어비앤비 공간을 세팅할 때 들어가는 시설 집기비, 침대, 침구류, TV, 테이블, 식기류 이런 것들을 세팅할 때 들어가는 집기비가 있을 것 같고요. 인테리어를 한다고 하면은 인테리어 비용도 비용으로 반영할 수 있어요. 그리고 관리비, 일반 관리비나 전기요금, 가스요금, 상하수도요금 이런 것들도 비용으로 반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인터넷, TV 관련된 통신비 반영할 수 있고요. 건물에 대해서 화재보험에 가입해 있다면 화재보험료도 비용으로 반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매일같이 청소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면 청소하시는 분을 고용하거나 아니면 외주를 주게 될 텐데 이때 들어가는 청소 인력비에 대한 것도 비용 처리가 가능해요. 세탁도 매일 진행하잖아요. 침구류나 수건에 대한 세탁비 같은 경우에도 비용 처리가 가능하고요. 샴푸, 린스, 바디워시, 화장지, 손세정제, 세제 이런 소모품비를 사는 것들도 전부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숙소가 좀 더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광고비를 쓴다거나 그 다음에 계속해서 시설을 쓰다가 집기를 크게 교체하게 될 때 들어가는 시설 집기 교체비도 에어비앤비의 비용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공유 숙박업을 제가 에어비앤비로 말씀드린 이유는 에어비앤비 플랫폼 사용자가 국내에서 조금 많은 편이기 때문인데요. 다른 여행 숙박업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평균적인 수수료가 15% 정도인데 에어비앤비는 호스팅 수수료가 3%고 고객에게 받는 수수료가 12% 정도라서 호스트에게 굉장히 유리하게 설정된 제도예요. 수수료 부담이 다른 플랫폼에 비해서 현저하게 적기 때문에 에어비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에어비앤비를 사용해서 열심히 돈을 다 벌고 다 썼는데
세금 신고를 안 했다고 막 한 3에서 5년 뒤에 국세청에서 뭔가 날아오면은 이때까지 번 돈에 대해서 세금을 엄청나게 많이 토해낼 수도 있거든요. 이번 시간에 에어비앤비 관련해서 내야 되는 세금, 어떤 것들이 수익과 비용으로 잡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다음 시간에 에어비앤비 세금 신고를 안 했을 때 발생하는 실제 문제들을 사례들을 보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릴게요. 라움세무에게 김현주 세무사입니다. 고맙습니다.